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녹한다의 아두이노 553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은 녹한다의 ESP32 시리즈 3편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ESP32 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편에서는 요 ESP32 보드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센서 몇 가지 연결해 가지고 잘 되는지 마는지 이렇게 평가를 해봤고, 오늘은 디스플레이입니다. 뭔가를 값을 출력을 하는 도구 몇 가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 소개를 좀 이렇게 해드릴 건데요. 먼저 얘가 제일 간단하겠네요. TM1637입니다. FND 모듈이죠. 숫자 4자리 출력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 마이너스 999부터 9999짜리의 그 숫자를 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모듈입니다. FND 모듈. 그 다음 1602 LCD와 2004 LCD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다 같은 식구예요. 화면이 크고 작고인데요. 근데 내부적인 세팅이 조금 다를 수가 있으니까 얘랑 얘 별개라고 취급을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1602, 얘가 2004입니다. 여기서 1602라는 거는 두 개 읽으시면 됩니다. 두 개. 앞에 두 자리가 가로 사이즈, 뒤에 두 자리가 세로 사이즈입니다. 가로로 16개의 문자가 출력이 될 수 있고 세로로 두 줄로 출력이 될 수 있다. 얘는 가로로 20개의 캐릭터가 들어갈 수 있고 세로로 4줄로 구성이 되어 있다. 4줄로 되어 있고 20개의 A, B, C, D, 1, 2, 3, 4 이런 것들이 20개의 문자가 이렇게 찍힐 수 있다. 얘는 16개. 작고 크고. 그리고 얘는 1602, 2004 LCD가 그냥 일반 타입이 있고요. 뒷면을 딱 뒤집어 보시면 요렇게 까만 색깔 뭔가가 뒤에 추가로 딱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제 거 보시면 붙어 있다, 그죠? 요쪽에 원래 아두이노하고 연결이 되는 뭔가 라인인데 여기에 까만 색깔 뭔가가 이렇게 붙어 있다. 이거 I2C 모듈입니다. 그래서 1602 LCD와 2004 LCD에 I2C 버전이 된 I2C 모듈이 달라붙어 있는 거, 요거를 준비를 하시면 녹한다의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두 종류가 있어요. 얘가 안 붙어 있는 거 하시면 지금 적용이 안 되겠다, 그죠? 붙어 있는 거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ESP32가 뭔가를 여기다가 출력해 보는 그런 예시가 나오겠죠. 그 다음 요거는 화면이 조금 작은데요. 화면은 작은데 해상도는 더 좋습니다. SSD 1306이라는 친구고요. OLED입니다. OLED 들어본 적 있죠? OLED 가로로 128 픽셀의 공간을 가지고 세로로 32 픽셀의 공간을 가지는 흑백 디스플레이입니다. 화면은 작지만 해상도가 얘보다 훨씬 좋아요. 흑백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거는 뭔가 통 안에 들어있는 것부터 벌써 좀 뽐새가 있다, 그죠? 컬러 디스플레이입니다. ILI9341이라고 대표적으로 녹한다가 즐겨 활용하는 LCD 모듈입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 뭔가 벌써부터 복잡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요거를 나중에 ESP32에다가 빡 연결해가지고 요 안에 있는 값을 요 LCD 화면에 컬러로 프린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같이 알아보면 되겠죠. 자,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조재익님 반갑습니다. 일바로 와주셨습니다. 금메달 짝짝짝짝짝짝. GK님 반갑습니다. 이바로 와주셨고 짝짝짝짝짝짝짝. 토탈리나띵님 3바로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 강민님 반갑습니다. 최광용님 반갑습니다. SSS님 반갑습니다. 이제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비교적 제일 간단한 게 이 TM1637이니까 얘부터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인 순서를 어떻게 잡냐면 기본적인 값을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센서를 연결해가지고 센서 값을 출력을 한번 해볼 건데요. 센서는 또 너무 다양한 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온습도 센서, 가장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온습도 센서만 기준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온습도 센서를 조금 있다가 여기다가 딱 연결해두고 이거 측정한 값을 여기다가 출력을 한다. 근데 지금은 한 개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개 더 연결하겠습니다. 두 개 연결하는 걸로. 일단 한 개가 되어야 두 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 개를 어떻게 하는지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춘택님 반갑습니다. 자, ESP32를 고이 이렇게 두시고 일단 연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그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제가 참고 자료도 쭉 계속 남겨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ESP32에는 각자의 통신 핀이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얘는 I2C 통신을 할 겁니다. 조금 있다가 ESP32와 I2C 통신을 할 거고, 얘도 I2C 통신을 할 거예요. 조그마한 화면 이거. 그리고 얘는 SPI 통신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아무 디지털 핀에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제약사항이 가장 작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온습도 센서가 연결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을 해보자면, 이 온습도 센서가 I2C 통신하는 핀에 연결이 되면 얘네들을 쓸 수가 없겠죠. SPI 통신을 하는 핀에 얘가 연결이 되면 얘를 쓸 수가 없겠다,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얘는 아무데나 연결해놔도 잘 작동하는 아주 간단한 친구이기 때문에 냅다 연결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쪽 라인에 쓰는 게 지금 조금 익숙한 것 같으니 어디다 연결하지? 5번하고 18번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요 ESP32에 USB 연결하는 게 요 방향으로 이렇게 딱 있을 때 요쯤에 보면 5번 핀하고 18번 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3.3V 핀이고 그 옆에 GND 핀이 있죠. 요 네 개의 핀을 여기 네 개의 핀에다고 연결하면 되는데요. 얘도 뒷면을 딱 뒤집어 보시면 네 개 연결할 곳이 딱 있습니다. CLK, DIO, VCC, GND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VCC는 3.3V 연결하겠습니다. 3.3V. GND는 GND에 연결해 주시면 돼요. 전원이죠, 그죠? 전원에 딱 연결해 주고. CLK를 5번에 연결하겠습니다. CLK를 5번에 연결한다. DIO를 18번에 연결한다. CLK를 5번에 DIO를 18번째에 이렇게 딱 연결해 가지고 작동을 시켜보는 겁니다. SYH님 반갑습니다. 주성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덥죠? 요새 좀 체력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냥 빵판에 꽂아서 할까? 빵판에 이렇게 꽂아서 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보여주기가 좋을까? 한 10초 정도만 잠깐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꽂아서 여기 점퍼 케이블 가지고 꽂으면 얘가 막 여기서 막 발광을 해가지고 보여주기가 어렵거든요. 요렇게 꽂아가지고 조금 있다가 시연할 때 요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 연결하면 되니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VCC는 3.3V에 그라운드에 왜 안 꼽히냐? 그 다음 CLK를 5번에 쭈쭈쭈쭈쭈쭈쭈쭈 5번, DIO는 18번. 다 연결되었네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컴퓨터
USB 선을 딱 꽂아주고 이제 여기다가 숫자를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필요한 게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했던 대로 자 1번 TM1637 라이브러리 그리고 자 그 아래쪽에 여기는 라이브러리 자 예제 설명 자 예제 1번입니다. ESP32에 TM1637을 연결해서 어떤 식으로 예제를 한다. 그냥 기본 예제를 그냥 구동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걸 연결해 가지고 그 0000과 1111이 1초 간격으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예시를 구현하시오. 0000과 1111이 땅땅땅땅 나오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한번 해보죠. 그럼 이 라이브러리는 뭐를 설치를 해야 되냐면 라이브러리 매니저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드렸죠, 그죠?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 여기로 딱 들어가셔가지고 TM1637 검색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 말고 시리얼 모니터에서 녹한다가 입력한 숫자가 FND 화면에 출력되도록 하시오. 요거를 1번 예제로 잡겠습니다. 이게 더 낫겠네요. 대신에 이거를 하려면 시리얼 입력 구문을 우리가 구사해야 되는데요. 요거 오늘 같이 하면서 알아나가면 되겠다, 그죠? 어떻게 시리얼 입력을 해줘야 그 숫자를 띄울 수 있겠는가? 일단 라이브러리부터 TM 딱 검색을 때리시면 자 정확하게 TM1637이라고 된 거 요거 보인다, 그죠? 요거 요 마우스 눌러가지고 1.2.0 버전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설치해주세요. TM1637 1. 뭐였죠? 2.0이었나? 하여간 그거 버전 맞는 거 딱 설치를 하시고 파일 예제 TM1637에 테스트 예제 요거를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구동을 하면 되는데요. 자 먼저 요 그냥 기본 예제를 돌려도 작동을 하겠지만 우리 필요한 목적에 맞게 하자는 겁니다. 먼저 헤더 파일 가지고 오고 자 그다음 여기 있는 두 줄은 어느 핀에다가 CLK와 DIO를 연결을 했냐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제가 조금 전에 CLK를 5번에 연결하고 DIO를 18번에 연결하겠다 이렇게 썼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쓰면 되겠고 회로도는 제가 조금 전에 요 밑에 그려놨던 거를 이번 주 주말에 컴퓨터 가지고 예쁘게 그려가지고 제 블로그에다 같이 올려둘 테니까 그거 보고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루호두님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TM1637은 해줘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셋업 안에서 여기 저 설명을 제가 좀 달아볼까요? 오늘은 기본 예제니까 TM1637을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요 두 줄입니다. 그리고 ESP32의 TM1637이 어떤 핀에 연결되었는가 쭉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강제사항이에요. 이 라이브러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창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창작자가 만들어 놓은 방법대로 써야 되는데 이 창작자가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셋업 안에서 FND 모듈의 밝기를 제어하는 코드가 1에 호출될 것. 그 코드가 바로 요겁니다. 요 set brightness. 그러니까 얘가 셋업 안에서 호출돼야 되는데 요게 밝기 값을 의미를 하고요. 요 자체가 아마 최대 밝기를 의미할 겁니다. 가장 밝게 하라. 이 말이고 좀 전기 소모하는 전기량을 줄이려면 좀 어둡게 하면 전기를 좀 덜 빨아먹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리고 위에는 이게 끝이 아니라 얘도 있어야 됩니다. 자, 요까지.
TM1637 라이브러리의 클래스 생성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요까지 딱 갖추면 내 코드 안에서 TM1637을 사용할 준비가 완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필요한 함수만 호출에다가 써면 되는데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될 함수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것들 다 필요 없어요. 자, 요거. 자, 여기다 주석을 해가지고 제가 써놓겠습니다. 이 함수는 FND 모듈에 123이라고 해보죠. FND 모듈에 123이라는 값을 출력한다. 여기 있는 숫자를 FND 모듈에 출력을 하는데 기본 정렬은 좌측 정렬입니다. 좌측에서부터 우측 순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EO 123은 4칸, FND 모듈이 4칸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4칸이 이렇게 있으면 1, 2, 3 이렇게 출력되는데 요 칸이 포인트입니다. 요 칸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자, 요 두 번째, 요 펄스 있는 부분 있죠? 두 번째 함수의 입력값이 펄스면 그걸 뭐라죠? 비어 있는 공간을 아무것도 출력 안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비워진 숫자는 아무것도 출력 안 합니다. 그런데 요거 있어요. 요거 그 똑같은데 true로 된 거. 그럼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얘가 만약에 1, 2, 3이라면 1, 2, 3이라는 값을 동일하게 출력하되 비워진 자리에 숫자 0을 채운다. 그러니까 얘가 true면 FND 모듈이 어떻게 출력이 되냐면 펄스로 하면 요 앞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꺼집니다. 1, 2, 3이라는 것만 눈에 보여요. 근데 true로 하면 0이라는 게 채워지는 거예요. 0, 1, 2, 3 이렇게 되는 방식이 true고, 그냥 1, 2, 3만 출력되는 게 펄스인데 그냥 특별하지 않으면 펄스로 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근데 뭐 그거는 개인의 취향이니까 0이라는 거를 굳이 출력을 하려면 true라고 쓰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함수 이름이 show number DC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DC가 데시말 넘버, 십진수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여기 안에다가 십진수를 쓰면 십진수를 출력해 줄게. 그럼 얘가 DC가 아닌 게 또 아래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헥스라고 된 거 보이죠? 요 헥스는 16진수를 출력하게 해주겠다는 건데 우리가 FND 모듈에 16진수를 왜 띄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것들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다. 우리가 16진수를 여기다가 띄워두면 16진수 0x AA가 무슨 값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센서 값을 측정했더니 값이 16진수로 0x AA입니다. 저 값이 몇이라는 얘기입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10진수를 다루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16진수는 사용 안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 DC라고 된 것만 우리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 부분 해결됐다. 그죠? true냐 false. 그리고 여기 expect 예상된 결과에 대해서 여기 줄줄줄줄 나옵니다. 대충 요렇게 출력이 될 거다. true로 하게 되면 앞에 이렇게 비어 있는 자리가 0으로 채워지고 false는 앞에 비어진 자리에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는 것이다. 인지되었죠? 그 다음 요런 스타일 말고 요렇게 매개 변수가 4개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요것도 이해를 하면 좀 재밌는 걸 나중에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얘는 2개고 얘는 콤마 기준으로 해서 값이 4개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자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 출력할 값 10진수입니다. 그리고 2번 비워진 자리를 채울 것이냐 말 것이냐. 조금 전에 했던 거죠. 거기다가 2개가 더 붙습니다. 요거는 length. 요거는 길이입니다. 길이. 3번 자리에 있는 요 2는 몇 개의 FND 몇 자리에 숫자를 출력할 것인가. 그리고 4번은 어떤 위치에서 출력할 것인가. 제로 인덱스입니다. 제일 왼쪽이 0입니다.
그럼 지금 이 코드는 뭘 의미하냐면 14 펄스 21이라고 입력을 하면 14라는 걸 일단 출력을 할 거예요. 내 자리에 14라는 걸 출력을 할 겁니다. 근데 이 각 FND 모듈마다 포지션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가 0번이고 1번이고 2번이고 3번입니다. 배열하고 같다 그죠? 0, 1, 2, 3인데 14라는 값을 어디다가 출력하냐면 1번부터 해서 두 개의 길이를로 요렇게 출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자리가 펄스로 돼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아무것도 출력 안 하는 겁니다. 요렇게 출력되는 방식이 방금 그 코드인 거예요. 두 개를 출력을 할 건데 1번 위치에서부터 두 개를 출력을 하겠다. 그럼 여기 expect 된데 보시면 요렇게 해놨다 그죠? 그럼 이제 얘는 뭐냐? 4 true 둘둘 4 true 둘둘 4라는 값을 출력을 하는데 true고 둘둘이잖아요 그죠? 그럼 0, 1, 2, 3 4 true 둘둘 2의 위치에서 두 칸을 출력을 하겠다.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를 대상으로 지금 값을 출력을 하는데, 그죠? 여기를 대상으로 출력을 하는데, 출력될 값은 4고, 출력되는 값은 무조건 좌측 정렬입니다. 그래서 4가 여기 프린트 되는데, true니까, 요 부분에 0을 채우라 이 말입니다. 요 부분은 관심 대상이 아니고, 길이 2인데, 길이 2를 가지는데, 2의 포지션에서 두 개를 출력하는데, 숫자가 한 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4는 여기다가 출력이 되고 나머지 공간은 true 옵션이기 때문에 0이 채워진다. 그래서 expect 옵션에 가보시면 땡땡 공사라고 여기 돼 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사용해야 될 것은 기본적인 거는 다 되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예 뒤에 true false가 없는 옵션도 보인다 그죠? 요거는 펄스가 그냥 디폴트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하면 펄스인 걸로 그냥 이렇게 대입이 되는 거. 그게 생략한 것이 되겠고, 여기 제가 메모를 해두죠. 얘는 이거와 같습니다. 위 결과는 아래 결과와 같음. 펄스는 생략 가능하다 이 말이죠. 요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또 마이너스 999 마이너스 999부터 9999까지 출력할 수 있음. 이러면 FND 모듈에 대한 어느 정도 전반적인 설명이 여기 다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딱 써야 될 부분만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딱 써야 될 부분만. 그럼 지금 해야 되는 목표가 이게 아니에요. 제가 뭐를 하라고 했냐면 1번 예제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시리얼 모니터에서 입력한 숫자를 FND 모듈에 출력을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시리얼 입력 구문을 구사해야 되는데 ESP32의 1편부터 보셨다면 지금 이 장면은 처음 보는 장면일 겁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보리밤님 반갑습니다. if 시리얼 통신 ESP32하고 컴퓨터하고 USB 선을 통해서 통신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위에 시리얼 비긴 115,200 달고 가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ESP32와 PC 사이에 연결된 USB 선을 통해서 통신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if 시리얼이 available 하다면 PC에서 ESP32 쪽으로 뭔가 값이 전송되었다까지가 요 조건문의 의미입니다. 오늘 녹한다가 굉장히 자세하게 하고 있는 거 느껴지시나요? 그럼 요거는 수신이 되었다라는 말이니까 수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읽어드리면 되는데요. 오늘은 초보자용 함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int num equal serial.parseInt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그럼 이 함수는 뭐냐면 PC에서 숫자가 전송되면 숫자를 int형 변수에 대입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컴퓨터에서 아두이노 쪽으로 보내줄 수 있는 뭔가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조금 이따가 보시게 될 시리얼 모니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ESP32하고 PC 사이에 통신을 한다는 그 주체가 시리얼 모니터를 말하는 거예요. 시리얼 모니터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럼 요 값 정수잖아요, 그죠? 요 정수 값을 요 옵션을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하겠습니다. 요 가로 안에서. 그럼 요 안에 있는 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죠? 컴퓨터 쪽에서 ESP32 쪽으로 뭔가 숫자 값을 전송을 하면 FND 모듈에 그 숫자 값을 출력을 하겠습니다. 요까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요 코드를 업로드를 때려주겠습니다.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행복한 마음님 반갑습니다. 자, 이 참고로 ESP32는 컴파일 하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니까요. 여유로운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응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코드가 빨리 들어가게. 으쌰. 아직도 안 됐네요. 커피 한잔 하고 오면 돼 있으려나? 이제 코드가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코드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두이노 개발 툴의 우측 상단에 제 마우스 보이나요? 요 시리얼 모니터라는 거를 딱 클릭하시고, 그럼 요런 하얀 화면이 나올 겁니다. 보레이트를 115,200으로 반드시 맞춰주셔야 됩니다. 딱 맞춰주시고, 그리고 자, 여기다가 시리얼 모니터에서 ESP32 쪽으로 전송을 할 때는요, 여기다가 뭔가를 쓰면 돼요. 여기다가 뭔가를 쓰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ESP32가 받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여기서 보레이트 똑같이 맞춰주시고 라인 엔딩 없음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만 딱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보내주기로 약속된 게 숫자 값이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숫자를 한번 보내보죠. 지금은 아무것도 안 떠 있습니다. 아무것도 띄우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0부터 한번 출발해보죠. 0 전송. 왜 아무 반응이 없지? 자, 잠시만요. 왜 아무 반응이 없지? 상당히 뻘쭘한 상황입니다. 5번, 18번. CLK. 선을 엉뚱한 데 꽂아놨네요. 아이, 죄송합니다. 한 칸 옆에다가 꽂아놨네. 무슨 이런 일이. 자, 다시. 딱히 안 될 이유가 없는데 그래. CLK 18번 DIO 5번 이렇게 연결해놨네요. CLK 18번 DIO 5번. 잘못 연결했네요. 자, CLK 내가 아까 그림을 어떻게 그렸지? CLK 5번 DIO 18번 이렇게 연결한다고 아까 했었죠. CLK 5번.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꽂으면 되겠구나. 설명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설명과 행동이. 됐네. 여기가 끝 지점이네.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요렇게 되었을 때 이게 선이 조금 접촉이 불량해서, 자, 0 떴죠? 100이라고 써서 보내면 100 이렇게 뜨는 거고, 123이라고 보내면 123 뜨는 거고, 1234라고 보내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얘는 9999까지 출력할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999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9999는 출력할 수가 없겠죠. 부호가 한 자리를 차지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999까지 출력 가능하다. 잘 되죠? 1010. 그럼 우리 센서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제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 측정을 해가지고 FND 화면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딱 출력을 하면 재미난 예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방금 보신 게 1번 예제입니다. 안 돼서 좀 당황을 했네. 553-1 FN 시리얼 입력으로 FND 값 조정하기, 제어하기. 자, 그럼 이제 예제 2번은 온습도 센서에 앞서가지고 어차피 지금 이 상태면 어차피 이 상태면 센서 값 다루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자, 예제 2번은 ESP32에 TM1637을 2개 연결해서 시리얼 모니터에 입력한 숫자를 FND 모듈에 출력되도록 하시오. 그리고 FND 2개 한 이 예제를 3번 예제에서 온습도 센서를 연결하고 온도와 습도 값을 거기다가 출력하는 예제로 업그레이드하고 FND 모듈을 끝내겠습니다. 이해됐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2개를 연결해 가지고 지금 이 예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TM1637을 좀 더 자세히 적죠. CLK를 5번에 연결하고 DIO를 18번에 연결해서 맞죠? CLK를 5번에 그리고 얘는 2개를 CLK 첫 번째 거는 2개 연결하는데 첫 번째 모듈은 CLK를 5번에 연결하고 DIO를 18번에 연결하고 두 번째 모듈은 CLK를 그 다음 이어서 있는 19, 21에 연결하겠습니다. 그 다음 19, 21이거든요. CLK를 19에 연결하고 DIO를 21에 연결해서 시리얼 모니터에 입력한 값을 그럼 입력한 이 값도 2개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파즈인트가 그러한 기능을 적용을 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보여드리죠. 자, 먼저 연결부터 하겠습니다. CHH님 반갑습니다. 야, 지금 이 속도로 하면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으려나 라는 의문이 좀 드는데 좀 빨리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FND 모듈을 위치를 좀 잘못 잡았네요. 잠시만요. 요렇게 해야 되겠다. 자, 이게 1번이고 좀 잘 안 보여가지고 좀 어렵네. 2번은 나란하게 딱 꽂아가지고 똑같겠죠? VCC는 3.3V 전원은 똑같은데 병렬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딱 연결했고 그 다음에 CLK라고 된 핀에 점퍼 케이블을 싹 꽂아가지고 19번에 꽂고 있습니다. 그리고 DIO를 21번에 꽂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하면 2개가 끝이 났죠, 그죠? 얘가 모듈 1번이고 모듈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온도를 출력하고 여기다가 습도를 출력을 하면 되겠네요.
이제 한번 지금 이 상태에서 요거 제어하는 코드는 넣어놨으니까 첫 번째 놈은 뭐 어떻게든 돌아가겠죠. 여기다가 그죠? 1, 2, 3, 4 이렇게 쓰면 어이. 이 맞다. 이 방향이구나. 자,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자, 그럼 이제 여기 시리얼 모니터에 두 개를 보냈을 때 따당 이렇게 뜨도록 이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따당 뜨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자, 이제 예제 1번에 이 설명이 다 들어갔으니까 요만큼은 생략하겠습니다. 요만큼. 자, 그럼 지금 두 개가 연결이 됐으니까요. 얘네가 두 세트 정의가 되면 되는 겁니다. 1번, 1번, 2번, 2번. 근데 2번은 19, 20일에 연결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디파인으로 변수처럼 정의가 된 거고 실제 생성되는 거는 얘니까 요걸 두 개를 만드시면 돼요. 디스플레이 1, 디스플레이 2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요거는 클래스 이름이니까 여기다가 1번, 2번 이렇게 붙이는 건 의미 없는 행동이고 클래스 이름 뒤에 내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그 인스턴스의 이름이 디스플레이 1, 2다. 근데 잘 보시면 색깔이 바뀌잖아요. 색깔 바뀌는 거 이런 거에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두이노 코드는 문법만 정확히 지키면 무조건 작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1번, 2번 이렇게 쓸 수 있고 1번은 요 1번 세트 어느 핀에 연결이 됐냐는 거죠. 요거는 2번 세트. 그럼 이제 이게 디스플레이 1이 되는 거고 이게 디스플레이 2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아까 밝기 제어하는 것도 무조건 하나 들어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얘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지금부터는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1, 2로 각자 호출되면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서 컴퓨터에서 숫자를 두 개를 전송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되는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간단합니다. 자, 제가 이런 코드를 쓸 거예요. 그러면 이 시리얼 모니터 ESP32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이 파즈인트라고 하는 함수가 초보자들이 편하게 쓰라고 제공해주는 아두이노 함수인데요.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시리얼 모니터에서 공백을 추가해서 숫자 두 개를 전송하면 OK입니다. 그러니까 예시가 이렇게 보내면 돼요.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여기 공백을 하나 주면 1, 2, 3이라는 숫자가 num1에 들어가고 4, 5, 6이 num2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전송했을 경우에 1, 2, 3이 num1에 대입 4, 5, 6이 num2에 대입됩니다.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다, 그죠? 알버트 조님 반갑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두 개 확보됐고 디스플레이 1, 2에다가 num1과 num2를 각각 출력한다. 이러면 예제 2번에서 제가 하겠다라고 한 코드가 완료된 것입니다. 컴퓨터 쪽에서 ESP32 쪽으로 요런 형식으로 데이터를 보내면 ESP32가 파즈인트를 통해서 숫자 두 개를 변수 두 개에다가 잡아놓고 그 변수 두 개의 값을 각각 디스플레이 1, 2에다가 출력을 하겠습니다 라는 코드가 만들어진 것이죠. 업로드 해가지고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TM1637만 가지고 제가 3시간 동안 놀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좀 ESP32 시리즈는 빠르게 다양한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것도 지금 해야 되니까 마음이 조금 급하네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좀 어렵네. 이렇게 하니 이렇게 보여드리려니까 상당히 좀 어렵네요. 자, 요렇게 딱 두고 일단 1 띄우고 2라고 해서 전송해 보겠습니다. 그럼 예상되는 결과는 요 첫 번째 거에 1이라고 뜨고 여기 2라고 뜨겠죠.
얘 지금 좀 접촉 상태가 안 좋나 보다. 이제 자, 방금 떴다가 사라진 거 봤죠? 1, 2, 3, 4, 5, 6. 이씨. 됐다, 그죠? 이 각도가 좀 안 좋은데, 이렇게 좀 꽉 물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1, 2, 4, 5, 6이라 보냈네. 1, 2, 3 띄우고 4, 5, 6 이렇게 전송하면 1, 2, 3, 4, 5, 6 출력되고 9999 한 칸 띄우고 마이너스 999라고 전송하면 위에는 9999 밑에는 마이너스 999 됐죠?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마이너스 999 한 칸 띄우고 9999라고 보내면 위에가 마이너스 999 아래가 9999 됐죠? 그럼 지금 예를 들어 온도가 20도고 습도가 50%면 20, 50이라고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TM1637 이 모듈은요 소수점 출력하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반적으로 두 번째 칸에 그냥 소수점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온도가 20.11도고 습도가 50.55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FND 모듈 4자리 사이에는 이 소수점 출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얘는 시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에 콜론 기호는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콜론 기호는 소수점하고는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 그냥 마음의 눈으로 소수점이 있다 치고 2011이라고 출력하는 겁니다. 2011을 출력을 하는데 요 중간에 소수점이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5055를 출력을 하는데 마음의 눈으로 사이에 그냥 소수점이 있다고 치는 겁니다. 그럼 조금 있다가 온습도 센서 예시를 그렇게 구현하면 되겠죠. 온습도 센서로 측정한 값은 소수점이 있는 플로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ESP32에서 FND 출력을 할 때 2011을 출력을 하고 5055를 출력을 하면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이게 해석을 20.11도라고 해석을 하고 50.55%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기본적인 FND 모듈 두 개에다가 값을 개별적으로 띄우는 예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방금 보신 게 예제 2번입니다. (553.2) FND 모듈 두 개를 시리얼 입력으로 제어하기. 자, 이제 예제 3번 온습도 센서를 달겠습니다. 예제 3번에서 예제 2번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얘는 예제 1번에서 예제 2번에서 ESP32의 온습도 센서입니다. BHT11을 어디다 연결하지? 좀 충돌이 안 날 만한 곳에 달아야 되겠다. 잠시만요. 저기 갑니다. 13번에 연결하겠습니다. D13에 13번 핀에 연결해서 측정한 온도 값을 FND 디스플레이 1에 출력하고 습도 값을 디스플레이 2에 출력하는 예시를 구현하시오. 홍정근님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 이 코드에서 온도와 습도 값을 측정을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일단 그게 관건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사용해야 될 함수가 이거고 시리얼 입력 구문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얘를 주석을 해 놓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 온습도 값을 측정을 할 수 있는 코드를 잡아와 가지고 여기다가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온습도 센서 관련된 라이브러리는 2편에서 이미 다 알려드렸고
설치가 돼 있을 거라고 보고 자, DHT 센서 라이브러리 출발하겠습니다. 연결부터 하고 가야 되겠네. 자, 연결부터. 연결은 뭐 다들 아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ESP32 초급반인 거를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온수도 센서는 계속 연결을 해두고 갈게요. 딱 보시면 그리고 온수도 센서가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려드리는 이 그림을 가지고 기준을 하시면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듈에 각인데 적혀 있는 레이블을 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게 그렇다는 거예요. VCC, GND,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CC, GND, 데이터. 이게 VCC랑 GND가 반대로 된 것도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VCC는 ESP32에 3.3V에다가 달 겁니다. GND는 GND라고 된대. 이 FND 모듈하고 똑같은데 병렬로 연결하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데이터 핀을 13번에 연결할 겁니다. 13번의 대략적인 위치는 ESP32에 USB 연결하는 게 이 방향으로 딱 갔을 때 요쯤에 있습니다. 13번 위에. 지금 저는 요 아래쪽에서 막 놀고 있는데 13번 핀은 위에 있더라. 그거 딱 꽂아놓고 온수도 값을 먼저 측정에 성공한 다음에 그 값을 FND 모듈에 출력을 하겠다라는 수순으로 가면 아주 완벽한 순서라고 볼 수 있겠죠. VCC GND 자 플러스 마이너스만 연결해도 벌써 빨간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13번 됐어. 측정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소두뱅이님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 이 온수도 센서 예시에서 얘는 FND하고 관련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연결된 핀 번호를 제가 13번으로 하고 DHT11 선택한 다음에 보레이트를 115,200으로 맞춰주면 이 기본 예제가 온수도 값을 출력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코드를 업로드 해가지고 13번에 연결된 온수도 값을 얘가 읽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겁니다. 다시 구조 과정을 보여드리면 온수도 센서가 연결된 핀 번호 13번 쓰고 센서 종류 DHT11 선택하고 보레이트를 ESP32가 기본으로 하고 있는 115,200으로 바꿨다. 아하. 자, 그러면 온도와 습도 값이 여기 측정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제 밝혀졌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코드하고 이전 코드하고 짬뽕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짬뽕 하겠습니다. 헤더 파일 가지고 가서 추가합니다. 여기. 자, 요게 온습도 라이브러리죠. 온습도 라이브러리. 자, 그 다음 온습도 센서 어디 연결했는가? 이제 요 아래가 온습도 관련된 부분. 요거하고 요거하고 따다당 이렇게 추가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 얘도 셋업에 DHT 비긴이 호출되어야 된다고 창작자가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카피에다가 여기 집어넣습니다. 온습도 센서는 아래 함수가 호출되어야 함. 셋업 안에서 하라는 대로 호출해주고, 그 다음 이게 습도고 이게 온도입니다. 나머지 값은 우리가 필요한 값이 아니에요. 얘네 두 개만 딱 가지고 와서 이 메인 루프에서 2초 간격으로 출력할 겁니다. 딜레이 2000. 그러면
얘 값하고 얘 값하고를 이제 여기다가 이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면 끝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디스플레이 1에는 h가 온도 t가 들어가면 되고, 얘는 습도 h가 들어가면 되는데요. 이 함수 자체가 fnd 함수는 정수만 출력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가 20.11이라는 값을 출력을 하라고 해도 20이라는 값만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정수에 있는 부분만, 소수점 위에 있는 부분만 출력이 되는 애기 때문에, 아까 제가 네 자리로 해가지고 가운데 소수점을 끼워서 출력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여기다가 100을 곱해가지고 출력하면 되는 겁니다. 인지되셨나요? 다시 이 얘기를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FND 모듈은 여기다가 쓸까? 깨알 지식 1번, FND 모듈은 정수 부분만 출력하기 때문에 출력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하기 때문에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출력하기 위해서는 100을 곱해서 출력하고, 마음의 눈으로 가운데 소수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럭저럭 쓸만하다. 소수점이 있는 모델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애는 이름이 TM1637이 아니니까 TM1637을 굳이 내가 쓰려면 이렇게 쓰는 방법밖에 없다. 100을 곱햄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그럼 100이 곱해진 다음에 소수점이 버림 처리가 되기 때문에 20.11도였으면 2011. 랄랄랄라가 돼가지고 2011 부분이 FND 모듈에 출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면 아주 퍼펙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결과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LCD 1602 LCD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와 습도값 20.5도 45.00% 됐죠? 온도와 습도값을 온습도 센서를 통해서 측정한 값을 FND 모듈에 출력을 하는데, 숫자 두 개 사이에 마음의 눈으로 소수점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그냥 쓸만하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3번 예제였습니다. 553-3 온습도 센서 값을 FND 모듈 두 개에 출력하기. 됐다. 이제 전부 연결해제. 온습도 센서만 꽂아놓고 이제 FND 모듈은 철거하겠습니다. 얘도 다 뽑아버렸네. 온습도 플러스가 범준님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할 것은 바로 얘입니다. 1602 LCD입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LCD 화면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가로로 16개의 문자가 들어가고 세로로 두 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문자라는 거는 키보드로 타이핑할 수 있는 아스키 코드를 말합니다. 그럼 A 쭉쭉쭉쭉 해서 요 A가 16개 들어갈 수 있고, B 해가지고 B도 16개 들어가는데 두 줄로 출력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2004 LCD는 요게 20개가 되는 거고 요게 4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연결하느냐? I2C 버전이어야 된다라고 했고,
I2C는 딱 보시면 요 뒷면을 보시면 4개가 있는데요. GND, VCC, 뭐냐 이거 왜 이렇게 적어놨지? SDA, SCL. 제가 저번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뭔가 모듈을 딱 집어들었는데 SDA하고 SCL이 나온다. 그럼 그거는 아두이노하고 I2C 통신으로 연결이 되더라. 그럼 얘는 100% I2C 통신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I2C 통신은 ESP32에 연결해야 되는 자리가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정이 된 자리가 뭐냐면 제가 참고 자료에 계속 달고 가고 있습니다. I2C 통신은 SDA가 21번, SCL이 22번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SDAP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1번에 연결이 되면 되는 거고, SCL은 22번에 연결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VCC는 3.3V에 연결이 되고, GND는 GND에 연결이 되면 된다. 그럼 연결 방법이 다 나왔다, 그죠? I2C 통신은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머리에 각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을 안 해서 제가 그것도 참 죄송스럽긴 하네요. 원래 하던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월요일 화요일을 안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방송에 뭔가 흐름이 끊어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후학 양성을 위해서 녹한다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이 고등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녹한다가 열심히 교육 활동을 하고 있으니 SDA 21번 21번하고 22번이 좀 떨어져 있네요. 번호를 잘 보면서 지금 이렇게 딱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 쉽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이렇게가 아마 정면 방향이겠네요. 자, 이렇게 두고 김동기님 반갑습니다. KW 채님 반갑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1602와 2004 LCD의 라이브러리, 이거는 라이브러리 매니저로 가셔가지고 리퀴드 크리스탈이라고 치시면 되는데요. 수식어가 좀 더 붙습니다. 요거 찾아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갑자기 기침이 나오냐. 리퀴드 크리스탈이라고만 딱 된 게 있을 거거든요. 그거 아니고 리퀴드 크리스탈 I2C라고 된 라이브러리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거를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 4번은 ESP32에 1602 LCD를 연결하고 시리얼 녹한다가 시리얼 모니터에서 전송한, 얘는 숫자만 출력할 수 있는 애가 아니 텍스트도 출력이 되니까 텍스트를 LCD 화면에 출력하는 예시를 보이시오. 제가 뭔가 문장을 만들어서 보낼까? 근데 단 한글은 안 됩니다. 제가 깨알지식에 넣어 놓겠습니다. 2번 1602 LCD는 FND 모듈과 다르게 텍스트 출력이 가능하지만 한글은 출력이 안 된다. 한글 출력하게 하려면 조금 추가적인 코딩이 들어가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안 된다라고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됐죠? 가면 기본 예시가 파일, 예제, 리퀴드 크리스탈이 중요한 건 호환되지 않음에 들어갑니다. 쫄지 마시고 호환되지 않음에 들어있어요. 요것도 제가 적어주겠습니다. 깨알지식 3번 1602 LCD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예제는
호환되지 않음 안에 들어있으나 작동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안심해도 됨. 저 처음에 저도 좀 당황을 했는데요. 여기 찾아보면 없거든요. 없는데 호환되지 않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리퀴드 크리스탈의 헬로월드라는 이그젠플을 이제 우리 코드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가미해도 일단 여기로 옮긴 다음에 요거는 뭐 뻔하겠죠. 1602 LCD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여기 보시면 wire.h 이게 I2C 통신 라이브러리라고 했죠. I2C 통신 라이브러리. 요게 이제 1602 LCD 라이브러리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요 아래쪽에 저 LCD 사용을 위한 클래스를 생성한다인데 몇 가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요 제일 첫 번째 있는 거는 그 I2C 슬레이브의 주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1602 그러니까 사용하는 LCD의 I2C 주소가 0x27이다 라고 기본 대입이 되어 있으나 특별하게 0x3f인가? 아마 맞을 거예요. 인 것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코드를 구동을 했는데 FND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러면 크게 3개 중에 한 개예요. 내가 연결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2번은 그 I2C 주소가 0x27이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주소를 바꿔줘야 되는 경우가 2번이고, 3번은 백라이트 설정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가 적어놓죠. 깨알지식 4번. 1602 LCD를 작동시켰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면 연결을 잘못했거나 I2C 주소가 0x27이 아닌 특수한 경우이거나 뒷면에 있는 백라이트를 너무 어둡게 그걸 어둡다라고 백라이트 조정을 안 해서 그러하다. 3가지 경우 중에 한 개라는 겁니다. 백라이트 관련된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고, 자 저는 0x27짜리가 맞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건 사이즈예요. 지금은 16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럼 이게 1602 LCD라는 말이 되는 거고, 방금 24라고 된 거는 2004 LCD가 기본 예시에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LCD 이니트가 왜 2번 호출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호출하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여기 백라이트, 이거는 백라이트 설정하겠습니다. 백라이트 켜라 이 말이에요. 백라이트 끄라는 커맨드도 있습니다. 그 항상 끄면 안 보이니까. 근데 켜는 거하고 끄는 옵션이 있는 이유가, 나중에 저전력이라는 개념으로 가게 된다면 사용할 때는 뭔가 딱 유저의 사람이 감지가 되면 딱 켜지고, 감지가 안 되면 꺼지게 쓰려면 저런 기능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항상 켜두고 쓸 거니까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오늘 왜 이렇게 할 말이 많냐. 유연파파님 반갑습니다. 신나는 망고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요 중요한 거는 함수만 알면 됩니다. 자 일단 참고 자료에 적어두죠. 자 5번 1602 LCD는 좌표 공간이 있고 가로로 0에서부터 15 총 16개죠 그죠? 세로로 0에서부터 1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드로잉하는 절차는 커서의 좌표를 지정하고 내가 입력할 텍스트를 전송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좌표 잡고 출력하고 이게 한 세트가 돼야 되는데요. 근데 왜 그 함수가 안 보이지? 이거 없으니까 제가 하나 쓸게요.
LCD에 클리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 지금 쓰진 않을 건데 LCD 화면을 다 지우라 이 말이죠. LCD 화면을 전부 리셋해라. 이런 함수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set 커서가 이제 좌표를 설정하는 함수입니다. 좌표를 설정하는 함수 x, y로 되어 있습니다. x, y. 그럼 여기가 x 좌표고 여기가 y 좌표인데 x의 범위는 0에서부터 15고 y의 범위는 0에서부터 1입니다. 0이 첫 번째 줄, 1이 두 번째 줄입니다. 그리고 이 좌표 공간의 디렉션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7번 LCD, 모든 LCD 다 포함해서 그래요. LCD 화면에 좌측 상단 모서리의 좌표가 0,0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X 값이 커지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Y 값이 커진다. 그 방향이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제가 여기다가 그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래픽 좌표계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저 초, 중, 고등, 대학교까지 사용하는 직교 좌표계는 X, Y 이렇게 배우거든요. 여기가 0,0이고 이렇게 가면 X가 증가하고 Y도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근데 그래픽 좌표계는 그게 아니에요. X가 얘는 위로 갈수록 커지는데 그래픽 좌표계는 이게 뒤집혀져 있습니다. 요렇게 돼 있어요. X, Y고 여기가 0,0입니다. 주의하셔야 되겠다. 그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녹한다라는 텍스트를 출력을 하려면 NOCK라는 걸 출력하려면 요 녀석의 요 좌표가 기준점이 됩니다. 요 녀석의 요 좌표. 요거를 어디다가 잡느냐라고 하면 아까 set cursor라는 함수로 잡고 X축이 요만큼 들어가겠죠? 그럼 이 좌표가 한 3 정도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X 좌표는 3이 되는 거고 Y 좌표는 요만큼이 되겠죠? Y가 아래로 갈수록 커지고 여기가 0입니다. 3,3이라고 해보죠. 그럼 set cursor를 3,3에다가 두고 얘를 드로잉 하겠다라고 하면 얘가 여기 프린트 되는 거예요. 근데 1602 LCD는 이것만큼 화면이 이렇게 크지 않으니까요. 두 줄밖에 없죠. 그죠? Y가 0 또는 1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인 거예요. 두 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0,0에다가 뭔가를 출력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왼쪽 여기서부터 뭔가 이렇게 쭉 출력이 이루어지는 거고 0,1에서 뭔가를 출력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 출력이 되는 겁니다. 됐죠? 좌표계 지안영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줄에다가 아니다. 자, 요 두 개가 한 세트가 되겠죠? 그 요 아래쪽에 있는 게 지정한 좌표에 출력할 텍스트.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이제 우리가 참고해가지고 요거는 설명입니다. 시리얼 입력으로 출력을 하면 되는데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쓸 겁니다. if 시리얼이 available 하다면 아까 했던 구문이죠. ESP32에 컴퓨터로부터 뭔가 수신값이 있다면 그리고 얘를 쓰려면 시리얼 비긴이 들어가야 됐었죠. 시리얼 비긴 115,200 나 통신할 거야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문자열 단위로 읽어드릴 거니까요. 스트링 텍스트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 시리얼에 리드 스트링이라고 할 겁니다. 지금은 리드 스트링 이거는 ESP32 시리얼 모니터에서 전송한 텍스트를 문자열로 수신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반적으로 요 리드 스트링이라는 걸 잘 사용하진 않는데 오늘은 초보자용 간단하게 갈 거기 때문에 리드 스트링 함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시리얼 모니터에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쓴 거 전송을 누르면 그게 이쪽으로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항상 이제 이 텍스트를 첫 번째 줄에다가 프린트 할 거예요. 첫 번째 줄에 프린트를 할 건데 뭔가 써져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드로잉을 할 때는 원래 드로잉 돼 있는 거를 지우고 그 다음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LCD 클리어 함수를 먼저 호출할 겁니다. 깨끗이 지워라 해놓고 그 다음 좌표를 잡아야 됩니다. set cursor
자, 0,0 이게 이제 좌측 첫 번째 줄 제일 왼쪽이 되겠죠? 제일 왼쪽 첫 번째 줄 거기서부터 수신된 텍스트를 프린트하겠다. 근데 예상컨대 길이가 16을 초과할 수는 없겠죠, 그죠? 잘리겠죠, 그러면 0에서부터 15개의 길이를 맞춰가지고 전송을 해줘야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쭉 프린트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길어지면 자동으로 줄바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사이즈가 지정이 돼 있으니까 자동으로 줄바꿈이 되는지 그것도 테스트 해보면 재미가 있겠다, 그죠? 이 코드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대부분의 라이브러리가 사용하는 이 그래픽 함수 모양이 다 똑같으니까요. 셋 커서하고 요 프린트라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조금 있다가 보게 될 OLED하고 그 컬러 LCD도 OLED하고 컬러 LCD도 똑같은 함수를 조금 있다가 쓸 거예요. 위치 잡고 프린트하고 위치 잡고 프린트하고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면 나중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어떤 규칙이 적용이 되어 있냐? 자, 1번 시리얼 모니터를 연다. 어디 갔지? 시리얼 모니터를 연다. 아, 이제 뭐라 써야지. 아, KW 채님. 그거는 조금 기술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1, 2, 3이라고 한번 전송을 해보죠. 잠시만. 뭔가 제대로 했는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 뒤쪽에 가변장을 이렇게 돌리면서 야, 이거 왜 이렇게 어둡냐? 네, 제가 너무 오래 써서 그런가요? 화면이 되게 어둡게 출력이 됩니다. 전원을 5V로 바꿔볼까? 이 왜 그러냐면 저도 ESP32에서 사용하는 이 전원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한번 테스트는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얘가 지금 입력받고 있는 전원이 3.3V인 상황이니까 뽑아다가 5V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5V가 잘 되면 그냥 우리 기준을 5V로 잡도록 하죠. 아,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밝고 좋네. 5V로 갈아탑시다. 잠시만요. 리셋 한번 하고. 아, 됐다. 아, 이게 훨씬 낫네. 제가 아까 3.3V 연결하라는 건 정정할게요. 3.3V 하니까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전압이 좀 딸려서 그런지. 자, 그럼 제가 1, 2, 3이라고 딱 보내면 여기 이제 딱 보시면 초점 맞춰 드리겠습니다. 1, 2, 3이 여기 딱 출력이 된 게 보이죠? 아, 근데 여기 보인다, 그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제 헬로 월드라고 한번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헬로 월드. 한글은 안 되고. 헬로 월드 느낌표 2개. 이렇게 한번 전송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전송을 딱 누르면 헬로 월드라고 뜨죠, 그죠? 그러면 15개를 넘는 긴 거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어떻게 되는가? 아, 자동으로 줄바꿈이 안 되네요. 지금
밖으로 나갔죠. 첫 번째 줄 여기서부터 출력해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출력을 하려면 첫 번째, 두 번째 줄 따로따로 받아가지고 첫 번째 거 출력하고 두 번째 거 출력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아무튼 그거는 지금 관심 대상이 아니라 내가 뭔가 시리얼 모니터에서 보낸 텍스트를 이렇게 보낸 텍스트를 전송하면 여기 그게 출력이 되더라. 이게 지금 상황의 핵심이죠. 다 됐습니다. 방금 보신 게 첫 번째 예제입니다. 이거 아닌데. 좋아. 예제 4번 553-4 1602 LCD 시리얼 입력. 이제 여기다가 온수도 값을 빡 띄워버리면 바로 되겠죠. 그럼 두 줄로 표현되니까요. 5번 1602 LCD에 예제 4번에서 1602 LCD에 13번 핀에 지금 계속 연결해두고 있습니다. 연결된 온습도 센서의 측정값을 출력하시오. 첫 번째 줄에는 온도, 두 번째 줄에는 습도 이렇게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온습도 값 측정하던 코드를 여기로 가지고 오면 되겠죠. 쭉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추가하고 됐죠? 이렇게 추가하고 그다음 이거는 FND 모듈 거니까 안 하고 요거 온소토 센서 거 셋업 안에다가 집어넣어주고 요거는 그냥 설명이니까 이제 이거는 지우고 그 다음 2초 간격으로 온도와 습도를 측정한 다음에 요거는 시리얼 입력 구문이니까 필요 없고 요 부분이 필요하죠. 요 부분 가지고 와서 2초 간격으로 LCD 화면에다가 뭔가 프린트한다.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지금 커서가 00이 첫 번째 줄이고 01이 두 번째 줄입니다. 그럼 기본 구성이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온도가 출력이 되면 되고 여기 습도가 출력이 되면 되는 겁니다. 위에 두 줄이 위에 두 개의 코드가 첫 번째 라인에 해당이 되고 아래쪽 두 줄이 두 번째 줄에 해당이 된다. 인지되죠? 자, 근데 자 8번 LCD의 그 프린트 함수는 문자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출력할 텍스트 그 데이터를 스트링 문자열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숫자를 바로 숫자만 입력하면 사실 되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요 스트링으로 출력할 데이터를 한 줄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스트링 라인 1이라 하겠습니다. 라인 1은 영어는 저 한글은 안 된다라고 했죠? 온도 템프 콜론 요 뒤에 온도 값을 붙이겠습니다. 그럼 플러스 해가지고 스트링 t 이렇게 하면 돼요. 요거는 지금 그냥 외우십시오. 단위는 도시. 무슨 말이냐면 이 스트링 아두이노의 스트링 클래스는 아주 독특한 연산자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요 더하기라는 이 연산자가 좌항과 우항이 숫자면 더하라는 연산으로 적용이 되는데 좌항과 우항이 둘 다 문자열이면 문자열을 접두사 전미사 형식으로 갑니다. 접두사 뒤에 전미사를 붙여라. 이해됐죠? 문자열끼리 작은 문자열을 붙여서 더 큰 문자열을 만들라라는 연산으로 적용이 되니까 요거 문자열이고 요 명령은 이 코드는 온도 값을 문자열로 바꾸라라는 코드입니다. 스트링이라는 거 안에다가 숫자 변수를 집어넣으면 문자열로 컨버트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얘도 문자열이고 얘도 문자열이고 얘도 문자열이니까 세 개를 합쳐서 거대한 문자열을 만들라 이런 의미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됐죠? 진화님 반갑습니다. 자, 라인 2는 습도, 휴미,
습도 값을 문자열로 바꾸고 단위는 %입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클리어 싹 다 지운 다음에 라인 1과 라인 2를 여기서 프린트한다. 온도, 습도. 됐죠? 그럼 간단하게 온습도를 측정해서 LCD로 출력을 하는 아주 간단한 예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8번에다가 9번에다가 160 LCD의 VCC를 3.3V에 연결했더니 화면이 흐려져서 5V에 연결하는 것으로 정정함. 160 LCD만 그렇다는 거예요. 1602 LCD와 2004 LCD. 작동은 되는데 화면이 너무 흐려서 정정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아하, 으쌰. 아우 덥다. 자, 온도와 습도 값을 이렇게 FND 화면에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알버트 조님께서 아주 유익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소수점을 한 자리만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요 스트링이라고 된 게요, 프린트 ln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것도 말이 나왔으니까 알려드릴게요. 옵션이 있습니다. 요 말 자체는 t라는 변수 안의 값을 문자열로 변환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얘를 콤마 찍고 2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t가 플로트면 소수점 두째 자리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거예요. 위에 코드는 이거하고 같은 겁니다. 요 말 자체가 뭐냐면 t라는 변수 값을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해서 문자열로 바꾸어라. 됐죠?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1이라고 쓰면 되겠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그리고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거는 안 되겠네. 그거는 정수만 되니까. 하여간. 지금 하시는 거는 요거를 여기다가 제가 콤마 1이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내 기억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갑자기 좀 아리까리 하거든요. 별다른 그거 없는 거 보니까 제대로 한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냥 기왕지사 한 거 소수점 첫째 자리를 기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소수점 첫째 자리. 제 기억이 맞았네요. 대신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한 줄 적어 놓을게요. 온도 값을 문자열로 변환하되 소수점 첫째 자리를 유효 숫자로 하라. 기본 옵션은 소수점 두째 자리다. 기억을 하십시오. 요 예제가 예제 5번입니다. 553회 5번 1602 LCD에 온습도 값 출력하기. 자, 이제 LCD를 2004 LCD로 바꾸겠습니다. 똑같은데 화면만 그냥 커지는 거예요. 예제 5번에서 1602 LCD를 2004 LCD로 교체하고 넓어진 화면을 조금 더 활용하시오.
두 줄 더 추가되니까 뭐 특별히 출력할 것 뭐 몇 가지 더 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그죠? 뭐 출력하지? 일단 그거는 받고 낀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지금 상황에서 1602 LCD 자리에 2004 LCD를 연결하면요, 둘 다 I2C 주소가 같기 때문에 그대로 작동될 것이다. 맞죠? 그럼 얘를 제가 뽑고 요놈 자리에다가 얘를 그대로 연결하면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에 온도와 습도 값이 출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맞죠, 그죠? 해보도록 하죠. 얘도 뒷면에 이거를 조절해가지고 딱 좋아. 자, 얘가 좀 더 화면이 선명한 것 같네. 온도와 습도값 나오죠? 그러면 세 번째 줄하고 네 번째 줄에 뭐를 출력하면 좋을까? 첫 번째 줄에는 그냥 녹한다 포에버 출력하겠습니다. 녹한다 포에버라고 딱 출력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 한 줄은 뭐 출력할 만한 게 딱히 없는데, 아두이노 내부의 밀리스 값을 출력을 하도록 하죠. 아두이노 내부의 그 시간 타이머 카운터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얘 온도와 습도 값은 세 번째 줄하고 네 번째 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그러면 요 0번, 1번이 첫 번째, 두 번째니까 2하고 3이라고 쓰면 세 번째, 네 번째 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제일 첫 번째 줄에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텍스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열로 바로 하면 되겠죠. 녹한다 forever, 의미 없는, 아니면 녹한다 DHT 11 example, 이 몇 자지? 이게 공백을 포함해서 20개를 넘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열여섯, 맞네. 자, 줄여보죠. DHT 11 example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는.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딱 1번으로 겨냥하고, 라인 3로 만들죠. 라인 3에 아두이노 ESP32 내부의 카운터 값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CNT. 그거는 밀리스로 하면 되죠. 밀리스. 단위는 없습니다. 그럼 요 값은 뭘 의미하냐면, ESP32가 전원이 딱 들어와가지고 켜지면 그 시점이 0입니다. 그리고 나서 1ms가 지날 때마다 값이 1씩 올라가는 카운터 값이에요. 그러니까 ESP32 내부의 시간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CNT라고 하죠. 요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타이머 카운터. 됐죠? 단위 있네, 단위. 단위는 밀리세크. ESP32가 켜진 지 얼마가 경과를 했다라는 것을 반환을 하기 때문에 단위가 밀리세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요거를 라인 3에다가 출력을 하겠습니다. 요렇게 라인 3, 1, 2 좀 요렇게 되긴 했는데 업로드 해가지고 2004 LCD에다가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ESP32가 부팅된 지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는지가 밀리초 단위로 출력이 되는 것이다.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계속 제가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한번 볼까요? 아직 업로드 중입니다. 업로드가 다 되었네요. 잠시만요.
왜 좌표가 안 맞지? 자, 일단 지금 결과를 한번 보죠. 이 보면 두 번째 줄이 뭔가 포개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줄 제대로 출력이 됐고, 휴미가 왜 여기 출력이 되지? 그 크기 사이즈를 안 바꿨네요. 그죠. 요거 20. 이거 4라고 바꿔야죠. 204. 나중에 바꿔야지 하면서 제가 안 바꿨네요. 2004. 또 기다렸다가 한번 보죠. 안 될 때는 다 안 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 손을 탓해야지. 아두이노를 탓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얘는 정직하게 돌아가는 애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했는데 제대로 안 된다. 내 손을 탓해야 되는 것이다. 됐어. 됐죠? 요 CNT 2초 간격으로 출력하니까 2초 2000씩 늘어나겠죠, 그죠? 2000씩. 맞죠? 2000씩 늘어나고 있죠, 대략. 온도와 습도 됐습니다. 방금 보신 이 예제가 그 다음 예제 몇 번이지? 예제 6번이었습니다. 어? 553이구나. 553-6. 2004 LCD에 온습도값 출력하기. 됐고. 이제 2004 LCD도 끝났고 이제 또 다음 거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OLED 하겠습니다. OLED. 어딨냐 걔가. OLED. 자, 이게 좀 작습니다. 0.91인치짜리라서 작은데 그래도 해상도는 생각보다는 커요. 가로로 128, 세로로 30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좌표 공간으로 하자면 여기가 128개의 픽셀을 가지고 여기가 32개의 픽셀을 가지는데요. 요 지점이 0,0이라는 겁니다. 좌표계 인지됐죠, 그죠? 그리고 요 방향으로 갈수록 x가 커지고 요 방향으로 갈수록 y가 커지는데 요 좌표 x의 제일 끝 좌표 여기가 뭐겠나요? 여기가 0이니까 여기는 128보다 하나 빠지겠죠? 127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0부터 32개이기 때문에 y 좌표의 끝 지점은 31입니다. 0부터 127까지 0부터 31까지 총 128개, 총 32개. 0을 포함을 하니까. 맞죠? 요 공간 안에서 셋 커서 해가지고 뭔가를 프린트를 하면 그게 여기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림이든 텍스트든. 근데 텍스트를 출력하는 함수는 기본으로 제공을 해주니까 텍스트를 출력을 하고, 그리고 흑백이에요. 흑백. 얘는 컬러가 아닙니다. 흑과 백. 검은 거 아니면 하얀 건데 기본 까만색이고 저 글자 색깔을 내가 지정을 해가지고 출력할 수 있고 기본 바탕은 까만 색깔입니다. 반전해가지고 배경을 하얀색으로 하고 글자를 흰색으로 까만색으로 하든지 배경을 까만색으로 하고 글자를 흰색으로 하든지 선택권은 두 개밖에 없겠다, 그죠? 흑과 백이니까. 그리고 얘 뒷면을 딱 뒤집어 보시면 저 앞면을 딱 뒤집어 보시면 4개가 연결이 되는데요. JHSS님 반갑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GND, VCC, SCL, SDA. SCL과 SDA가 나오더라. 그러면 이거는 ESP32와 I2C 통신으로 연결되는 거고,
SDA가 21번, SCL이 22번이다. 다들 알고 있다, 그죠? 그리고 VCC는 3.3V, GND는 GND 연결하겠습니다. 따다다당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꽂았어. 한번 해보죠. VCC는 3V3, GND는 GND. 그나저나 다들 오늘 즐거운 퇴근 하셨나요? 요쯤 되면 이제 원래 수요일쯤 되면 슬슬 체력이 고갈되는 그런 타이밍인데 다들 즐거운 퇴근을 하셨나 몰라. 녹한다는 사실 지금 출근한 거기 때문에 이게 녹한다의 업이기 때문에 21, 22번 지금 조금 고단하네요. 좀 피곤합니다. 자,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제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라이브러리를 뭘 설치를 해야 되는가 이제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 녀석의 정식 명칭은 SSD 1306입니다. 1306의 라이브러리. 이제 뭔가 이제 설치할 건데 참고 자료로 자 10번 SSD 1306 종류가 많아요. SSD 그러니까 OLED가 화면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I2C 통신 버전도 있고 SPI 통신 버전도 있는데 녹함단은 128 곱하기 32의 I2C 버전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128 곱하기 64짜리도 있고요. SPI 통신하는 것도 있습니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결과물을 보려면 스펙을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러리는 저도 생각이 안 나니까 라이브러리 매니저로 가서 같이 보면서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다가 SSD 1306이라고 치겠습니다. 아직 안 됐네요. 자, 그러면 에이다 프로세 SSD 1306 보인다, 그죠? 요거 2.3.0 버전이고 새로운 버전이 많이 나왔네요. 기왕 하는 거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서 해보도록 하죠. 자, 최신 버전. 저는 지금 옛날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데 최신 버전으로 갈아타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이렇게 했는데 작동 안 되면 어떡하지? 자, 2.5.7 버전이 설치가 됐네요. 에이다 프로. 엄청 옛날에 저는 설치를 했었거든요. 요거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아마 기본 예제를 제가 펼쳐볼 건데요. 자, 딱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했으니까 기본 예제라는 게 생기겠죠. 에이다 프로세 SSD 1306에 여기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요 중에 128 곱하기 32의 I2C 얘가 지금 녹한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코드를 펼쳐두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설치한 게 요 라이브러리예요. 근데 에이다 프로세 GFX라는 라이브러리도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얘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두 개를 설치를 해야 돼요. 요거하고 요거. 얘도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에이다 프로세 GFX. 그리고 조금 있다가 사용하게 될 그 컬러 LCD도
요 GFX가 아마 있어야 작동이 될 거니까 검색을 해가지고 딱 다운받아 줍니다. 오래 걸린다. 이것도 최신 버전으로 한번 바꿔보죠. 자, 에이다 프로 GFX 라이브러리 1.8.4 깔려있고, 와, 이것도 많이 나왔네, 그죠?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최신 버전끼리 해가지고, 작동을 시켜보면 되겠네요. 대신에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놨던 그 코드들이 작동이 안 될 좀 우려가 있는데요. 뭐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보고 일단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럼 여기 이거는 화면 사이즈고 랄랄랄랄랄랄라 해가지고 일단 이 기본 예제가 돌아가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보레이트만 115,200으로 맞추고 일단 작동이 되는지 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드 업로드. 자, 그러면 이제 업로드 이렇게 좀 시켜놓고 업로드가 다 되면 이 화면에 뭔가 반응이 있을 거예요. 작동이 되는지 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좀 오래 걸리겠죠? 좀 기다려 봅시다. 이 업로드하는 코드의 덩치가 크면 크고 크면 클수록 그리고 사용된 라이브러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ESP32 컴파일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지니까요. 인내심 있게 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장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한번 컴파일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빨리 되니까요. 제일 처음 한 번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다 됐다. 이제 업로드가 되고 있죠. 얘가 다 된다면 여기 뭔가 반응이 있으면 제대로 된 걸 텐데 반응이 있네요. 그래픽 테스트 예제가 작동이 된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 OLED는 요 라이브러리에서 잘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면 되겠고, 우리는 저 그래픽 테스트 하는 걸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기능을 여기다가 갖다 넣을 건데요. 자, 이제 예제 7번 하겠습니다. ESP32에 OLED SSD 1306을 연결해서 노칸다가 시리얼 모니터에서 전송한 텍스트 값을 출력하도록 하시오. 똑같이 가겠습니다. 그럼 뭐를 어떻게 가지고 와야 그게 출력이 되는지 알아내야 되겠다, 그죠? 그럼 일단 요 코드 샥 날리고 여기 사용하도록 하죠. 시리얼 모니터 쓸 거니까 시리얼 비긴 돼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시리얼 입력 구문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거기까지 일단 만들어 두겠습니다. if 시리얼이 available 하다면 스트링 텍스트는 시리얼의 리드 스트링이다. 아까 했었다, 그죠? 그럼 이 텍스트 가지고 뭘 할 건지는 조금 이따가 결정을 하고 여기다가 필요한 거 싹 가지고 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눈치가 많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 안 할 것인가. 일단 요 4개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무조건 필요하겠죠, 그죠? 가지고 옵니다. 라이브러리. 그 다음 쭉 보니까 이 화면 사이즈에 대한 부분이 디파인이 돼 있는데 얘가 클래스 생성하는 데에 딱 들어간다, 그죠? 리셋하고 그러면 요 어드레스 얘는 어디다 쓰는 거지? 여기까지가 딱 봤을 때 필요한 것 같아 보이네요. 싹 가지고 와서 집어넣겠습니다. 주석은 다 빼고 이게 뭐 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거를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SSD 1306의 클래스가 생성되는 부분이죠.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요런 애들은 기본적인 예시를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역 변수들이니까 패스 넘기는 겁니다. 그 다음 셋업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디스플레이 비긴, 요 스위치 캡 VCC 이건 뭐야? 뭐 내장 변수인 것 같네요. 요거하고 어드레스, 어드레스가 저기서 필요한 거였구나.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비긴을 하는데 실패하면 요 멘트가 출력이 된다. 그럼 얘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코드의 역할은 셋업에서 ESP32에서 SSD 13062 정상적으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하기. 그럼 지금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연결이 안 된 거라고 여기 딱 돼 있다, 그죠? SSD 13062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고, 그럼 지금 이 포문은 이거는 나중에 아마 ESP32 와치독 거기에 걸릴 건데요. 그냥 무한 루프죠, 그죠? 무한 루프. 뭐 이대로 그냥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요 while 루프에서 코드를 잡아두겠다. 요런 그 뉘앙스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독특해요. 저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참고 자료를 알려드리는데요. 자, 11번 SSD 1306은 이제 드로잉을 할 때 그걸 뭐라 하죠? 캔버스라 용어가 캔버스인가 버퍼인가 모르겠습니다. 가상의 메모리에 드로잉을 하고 그 가상의 메모리를 아마 캔버스라고 부를 겁니다. 드로잉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 디스플레이로 전송해서 출력한다. 그럼 그때 이 코드상에서 디스플레이라는 이 함수가 캔버스에 있는 값을 OLED로 전송해서 출력하라는 함수이다. 그러니까 OLED에서는 모든 드로잉 작업이 끝난 다음에 디스플레이라는 이 함수가 호출이 돼야 됩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 기본적인 예시가 뭐 드로우 라인, 선을 그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을 그리는 게 LCD 화면에 다이렉트로 선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128 곱하기 32의 가상의 메모리 안에서 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 텍스트 출력하면 거기다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디스플레이 얘가 호출이 되면 지금까지 그려놓은 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그다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요 클리어라고 된 거 요게 이제 화면을 싹 깨끗하게 하라는 거겠죠. 우리가 필요한 것만 여기 지금 메모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LCD 화면을 클리어해라. 깨끗이 전부 다 지워버려라 이 말이겠고, 그 다음 우리는 지금 텍스트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일단 요것도 중요하죠. 여기 뭐 헷갈리네. 자, 요 함수는 현재까지 그 캔버스에 그려둔 그려둔 것을 최종적으로 반영해라. 요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드로우, 우리 선 그릴 거 아니니까 드로우 라인 이런 거는 직접 알아보시고요. 여기 텍스트 관련해서 출력하는데 예시를 가보시면 그 놈이 어딨지? 여기 있네. 자, 요 함수 요거는 글자의 크기를 설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요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글자의 크기인데 2라는 게 어떤 절대적인 크기를 가진 게 아니라요. 이 OLED에서 사용하는 문자 폰트의 기본 크기가 있습니다. 그게 몇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기본 크기가 1이에요.
그리고 2라고 쓴 거는 그 크기의 2배, 3이라고 쓰면 그 기본 크기의 3배, 배수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기본 크기의 배수로 적용. 뭐 100이라고 쓴다고 해서 가로가 100픽셀이고 세로가 100픽셀이다 이런 게 아니라 기본 사이즈의 배수로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 얘도 커서 있다 그죠? 셋 커서. 쭉 가지고 와서 그냥 주석을 다는 게 낫겠네. 쭉 가지고 와서. 자, 요거는 컬러죠, 그죠? 글자의 컬러. 화이트라고 해놓으면 글자가 하얀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블랙이라고 쓰기 위해서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얀색으로 해놓고 블랙으로 해야 보이지. 까만 바탕에 까만 글씨를 쓰면 안 보이겠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직접 하시고, 저는 까만 바탕에 흰 글씨로 갈 거니까 조금 이따가 화이트라고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하고 요 텍스트 컬러는 변경이 있을 때만 호출하면 되고, 내가 고정해서 쓸 것 같은 경우에는 저 셋업에서 한 번만 호출해주면 됩니다. 변경이 필요할 때만 호출하면 되는 거예요. 호출하고 사이즈의 변동이 없다면 셋업에서 1회만 호출하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 번 호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안 바뀌면. 그리고 이거는 글자가 출력될 좌표를 지정.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출력될 텍스트. 이렇게 구성이 되겠다, 그죠? 그럼 저는 글자 크기를 아마 2라고 해두면 제 경험상 2줄로 프린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셋업에다가 딱 세팅해주고 글자 크기를 2로 하고, 그 다음에 글자 색깔 하얀색인 거는 바꿀 수 없겠죠? 하얀색으로 딱 해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좌표하고 요거 3개가 호출되면 되는 거예요. 좌표 설정하고, 좌표는 0,0 좌측 상단 모서리에서 출발을 하고, 그리고 그거 이전에 클리어 디스플레이 지우고 좌표 잡고, 그 다음 글자 출력하고 텍스트 출력하고, 얘는 넘어가면 자동으로 개행됩니다. 제가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디스플레이 얘가 호출이 되면 됩니다. 요게 명령 한 세트라는 거. 됐죠? 그럼 예제 다 만들어졌죠? 업로드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은 안 됩니다. 한글 시도하지 마시고 영어로만 하시기를. 타키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예제는 여기다가 온소토 값을 출력을 하는 예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이고 되다. 으쌰. 한참 걸리네. 제가 방송용으로 쓰는 이 카메라가 줌이 되고 이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줌을 딱 해가지고 여기 딱 보여주면 아주 좋은데, 그런 고급 기능이 있는 카메라가 아니라서 상당히 애통합니다. 제가 손으로 들어서 키보드로 타이핑하면서 딱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땡긴가? 잠시만요. 제대로 땡기야. 뭔가를 좀 덜 포은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잠시만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화면이 멈췄어요. 요거 가지고 왔고, 요거는 필요 없고, 요거 가지고 왔고,
처음에 이거 클리어를 해줘야 되구나. 처음에 클리어 해주는 작업을 안 해가지고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 이전에 했던 게 남아있긴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테스트라고 문자를 한번 전송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 나온다, 그죠? 테스트. 그러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처음에 띄우는 거를 여기 출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딱 켜지면, 자, 글자 크기하고 이렇게 딱 지정을 하고, 자, 여기다가 나 정상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뭔가 그게 있어야 되겠다, 그죠? 녹한다 포에버 하겠습니다. 녹한다 포에버. 이게 나오면 그냥 정상적으로 시작한 거다. 이렇게 인지를 하면 되겠네요. 하나하나 하는 거요? 그거는 이제 아두이노를 우리가 사용한다는 바운더리에서 벗어나는 거죠. 전문가의 영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난이도도 너무 높아지고, 과연 제 유튜브를 방문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거를 선호할까라는 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쉽게 가는 길이 있는데 굳이 어렵게 갈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최대한 저는 일단 쉽게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정을 해놨으니까요.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미 이제 녹한다 포에버라고 여기 딱 출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헬로 월드 보내보겠습니다. 헬로 월드 딱 이렇게 하고 전송을 딱 누르면 딱 이렇게 출력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시리얼 모니터에서 보낸 문자가 OLED에 출력이 된다. 여기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재밌죠? 7번 예제입니다. 553의 7번 SSD 1306에 시리얼 입력하기. 자, 8번 예제는 여기다가 온수도 값 띄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7 예제에서 예제 7에서 요거 13번 핀에 연결된 온수도 센서의 측정값을 출력하시오. 그러면 자, 요 코드에서 온수도 값이 치고 들어오면 되겠죠? 얘는 이제 필요 없고, 자, 가지고 옵니다. 다시 온수도 라이브러리 추가. 그 다음에 이제 딱 익숙하다, 그죠? 요 비긴 가져오고, 비긴의 위치는 뭐 여기로 잡죠. 온수도 비긴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온도와 습도를 측정을 한다. 2초 간격으로 루프에서 2초 간격으로 딱 측정을 해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하면 되겠다, 그죠? 자, 얘도 문자열 단위로 출력을 할 거기 때문에 대신에 이 좌표를 몇 수로 잡아야 될까? 그럼 요 일단 클리어를 하고 두 개를 프린트를 하는데요. 요게 이제 최종적으로 반영하는 거라고 했고, 요 지점에서 온도를 출력하고 여기서 습도를 출력을 하는데요. 화면이 총 32개를 가지니까 얘는 0에서부터 15까지 공간을 해가지고 출력을 하고, 얘는 16부터 31까지 공간을 하면 되니까 Y가 16만큼 증가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두 줄을 이렇게 절반으로 나눠 가지고 온도, 습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개념이 될 거니까, 자, 아까 만들어 두던 라인 1, 2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면 되겠네요. 1602에서 했던 거. 자, 라인 1, 2. 요 텍스트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줬다가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닥. 라인 1, 라인 2. 됐죠? 2초 간격으로 해야 되니까 딜레이 2000 넣어줍니다.
다 됐네요. 자, 업로드. 아, 진짜 오래 걸리네. 저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잠깐 이거 업로드 되는 거 지켜봐 주세요. 에러 나나 안 나나. 짜잔. 들어갔나요? 아, 들어갔네. 자, 결과물 보여드리겠습니다. 됐죠? 템프 휴미 OLED의 온도와 습도값 출력하기 완료됐습니다. 화면은 작지만 깔끔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온도와 습도값을 활용하면 되겠다. 이거는 필요 없는 얘기고. 자, 컴팩트하게 몇 번이죠? 예제 8번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개 남았네요. 예제 8번. SSD 1306에 온습도값 출력하기. 이제 컬러 LCD 남았습니다. 얘만 하면 오늘의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거니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컬러 LCD의 이름은 ILI9341입니다. ILI9341. 2.4인치인 것도 있고 2.8인치인 것도 있습니다. 이 아마 가진 게 2.8인치일 거예요. 그리고 터치가 되는 것도 있고 터치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가진 거는 터치가 안 되는 겁니다. 터치가 되는 것처럼 핀이 여기 존재하긴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터치가 될 것처럼 뭔가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터치 돼 있죠. 터치 안 되는 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터치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을 거니까 그렇게 인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SD카드 연결할 수가 있어요. SD카드 연결되는데 SD카드 연결하는 예제는 안 만들 겁니다. 순전히 값을 여기다가 출력하는 데만 포커스를 맞출 거고, ESP32와 SPI 통신으로 연결이 됩니다. 됐죠? 그럼 SPI로 연결된다는 것은 이미 딱 우리가 알고 있죠. 딱 여기 핀이 MOSI, MISO, 뭐 SCK 이런 얘기가 나오면 100% 그게 그거다. 저 SPI 통신이다. 연결해야 될 핀이 지금 보면 둘, 넷, 여섯, 여덟, 9개 핀이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요 방향으로 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딱 뒤집으면 여기가 VCC, GND, CS, 리셋, DC, MOSI, SCK, LED,
MISO. 이렇게 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VCC는 5V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LED라고 된 거 있거든요. 요거 백라이트예요. 그러니까 얘도 5V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ESP32의 5V의 위치는 여기 있다, 그죠? 요 USB 연결하는 데에 위쪽 줄에 제일 첫 번째 거, 그게 V인이라고 된 게 5V니까 얘가 V인에 연결이 되면 되는 겁니다. GND는 마이너스니까 GND 연결하면 되고, 딱 고정된, 자리가 고정된 것부터 출발하죠. 그럼 지금 얘가 SPI 통신이라면 어디 연결이 돼야 되냐면, 자, 참고 자료에 SPI 핀 데이터, 그죠? SCK는 18번에 무조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18. 그 다음 MOSI는 23번, MISO는 19번, CS는 5번. CS는 사실 다른 데 연결해도 되긴 한데 5번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남아있는 핀이 리셋하고 DC 이거 두 개만 챙기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 연결한다? 지금 남아있는 핀이 5번까지 연결했고 23번 18, 19 뭐가 남아있는지를 모르겠네. 18, 21번 21번 없죠? 21번, 22번 사용, I2C 통신하는 핀이 사용이 안 되네요. 그럼 여기다 연결하면 되겠네요. 근데 혹시나 나중에 I2C 통신이 또 연결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애초에 다른 데다가 연결하겠습니다. 전혀 사용 안 하는 12번하고 14번에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온소프트 센서가 위에 13번에 연결이 돼 있고 리셋이라고 된 거를 12번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DC라고 된 핀을 14번에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끊겨요? 큰일 났는데. 자,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 놓은 방법은 제가 주말에 회로도 예쁘게 그려가지고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VCC. 되게 헷갈리네. 자, 이렇게 꽂아가지고 한번 연결해보죠. 제일 위에서부터 5V Vin 꽂아주고, 그리고 Vin하고 요거 나중에 LED하고 백라이트 같은데 연결될 거기 때문에 요거 같이 꽂아주고, 일단은 하나 순서대로 꽂겠습니다. 두 번째는 GND, 연결해야 될 게 상당히 많죠. CS 그 다음 거 5번 순서대로 탁탁탁 꽂으면 되는 것입니다. 리셋 12번, 그 다음 DC라고 된 핀 14번. 요 핀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나도 모릅니다. 그냥 연결 빠지지만 않게 연결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MOSI 23번, SCK 18번, 그 다음이 백라이트네요. 백라이트는 5V하고 똑같은 데니까 요 Vin에서 나오는 거를 여기다가 또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 MISO, 그리고 19번 핀 이거는 연결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19번 핀 자체의 역할이 뭐냐면요, 슬레이브 아웃 마스터 인입니다. 슬레이브에서 마스터 쪽으로 뭔가를 보내주는 거를 의미를 하는데, 우리 지금 ESP32에서 얘한테 데이터를 보내가지고 뭔가 출력하는 것만 하지
얘가 얘한테 보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를 연결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냥 저는 연결하겠습니다. 알고만 있으세요. 연결 안 해도 아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인데 오늘 실제 시연은 안 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 그럼 요까지 연결하면 남아있는 핀이 5개여야 됩니다. 요 아까 터치라고 된 부분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남아있으면 제대로 한 것이다. 그럼 요 상태에서 전원을 딱 넣어주면 백라이트가 아마 딱 들어올 겁니다. 됐죠? 아무것도 나오진 않고 백라이트만 딱 나오게 두고 라이브러리 설치하러 가겠습니다. ILI 9341의 라이브러리. 얘는 똑같이 그냥 한번 검색해 볼까? 여기다가 오늘 온스톱값만 딱 띄우면 끝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도 에이다프루 거예요. 으쌰 ILI 9341. 자, 여기 있죠, 그죠? 1.5.5 버전으로 최신 버전 할까? 그냥 1.5.5 버전으로 할게요. 그리고 얘도 아마 아까 전에 GFX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 코드를 보면 알겠죠? 이거 딱 설치하시면 파일 예제에 ILI 9341에 그래픽 테스트라는 예제를 통해 가지고 얘가 잘 작동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얘 안에 딱 보니까 얘도 GFX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에이다프루세 어디 있죠? ILI 9341 여기 있네. 요거하고 2개가 설치가 돼야 됩니다. 어차피 할 거니까 얘 다 이렇게 싸잡아 설치해두면 아주 편하겠다, 그죠? 자, 어차피 SPI 통신은 고정이니까 요 DC하고 CS 리셋은 어딨냐? 리셋 얘기는 없네요. 그 연결을 왜 했지? 자, 그럼 지금 CS 핀을 제가 5번에 연결했고 DC라고 된 저 핀을 14번에다가 연결해 놨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리셋 핀은 뭘 의미하는 거지? 필요하면 연결하는 건가? 그럼 일단 리셋 핀은 역할이 잠시만요. 제가 빨간불 들어왔다. 나오고 있나요? 제 방송 프로그램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나오고 있으면 화면에 점을 찍어 주십시오. 일단 저 코드 안에서 보니까요. 요 리셋이라고 이 된 핀이 사용이 안 되는 핀이거든요. 사용이 안 되는 핀이니까 일단 기본으로 한번 돌려보고 12번 핀을 뺐을 때도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죠. 쓸데없는 핀은 꽂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 자, 그럼 제 나머지 SPI 관련된 거는 여기 다 하드웨어 SPI 핀으로 세팅이 돼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겠다, 그죠? 보레이트를 115,200으로 맞춰주고, 자, 요 코드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코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나중에 업로드 완료된 다음에 요 LCD가 무슨 반응을 할 겁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그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완료된 친구들은 정리를 조금 하고 있을게요. 오, 생각보다 진도가 빠릅니다. 빨리 올라갔다. 오케이. 컴파일 완료. LCD 화면에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저기요. 뭐 잘못 연결했나? DC가 14번이고 DC가 14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거가 이게 ESP32가 연결하면 좀 애매한 그런 핀도 있고 해가지고 다른 데다가 연결하면 되려나? 이한솔님 반갑습니다. AT 커맨드만 별도로 다룬 내용은 없어요. 뭐 여기저기 블루투스 통신하면서 짤막짤막하게 쓴 건 있는데 AT 커맨드를 한번 정복해 보겠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잠시만요. CS5번 아씨 왜 안되지. CS5번 됐고 그냥 접촉 불량일 수도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점퍼 케이블이 너무 노후화 돼가지고 근데 지금 보니까 접촉 불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DC 핀을 15번으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15번으로. 이거 제가 테스트 할 때 어떻게 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려니까 지금 좀 잘 안 되네요. 제가 이거 작동되는 거를 눈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납니다. 과거에 녹한다가 어떻게 그 결과를 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상황. 이거 했는데 안 되면 이제 요 점퍼 케이블을 좀 싱싱한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통신이 불량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이거 완료 못하면 상당히 찝찝한 하루가 될 것 같은데. 그죠? 아 잠시만요. 그건 상관없나? 23번 둘넷 여섯 번째 거 둘넷 여섯 번째 거 23번 MOSI가 23번. 분명히 무슨 뭘 잘못 연결한 것 같은데요. 아씨 고통이다. 연결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고통이네요. 아이 귀찮은 작업이네. 자 선을 조금씩 한번 교체해 보겠습니다. 좀 싱싱한 걸로.
딱히 안 될 이유가 없으니까. 이 무슨 폭탄 해체하는 것도 아니고. 뭐 뽑고 다시 연결해 볼까?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하나하나 바꿔 껴볼게요. 일단 요 오렌지 색깔 얘부터 23번부터 바꿔치기. 묵묵부답. 그러면 SCK 18번 묵묵부답. 그러면 CS 아씨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되는데. 돼야 지금 온수도 값을 출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괜히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지금 후회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번 DC 리셋 이것 때문인가? 리셋 DC 아씨 혼란스럽네. 얘가 지금 뭔가 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실제 LCD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DC 핀을 4번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제가 그 테스트에 성공했던 샘플을 저장을 해놨어야 되는데 저장을 안 해놔가지고 요런 사단이 벌어졌네요. 아씨 안된다. 큰일났다. 이거 보죠. 이, 이, 이 좋은 분위기 마지막에 이 무슨 일입니까? 잠시만요. 요 하얀 게 요래 가서 이 백라이트 3.3V.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근데 뭐 연결을 잘 안 된 게 아무것도 아까 뭐 SPI 통신 핀이 바뀌었나? 잠시만요. 그럼 여기다가 CS DF 리셋. 요걸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 두 번째 있는 거 요걸로
어쨌든 작동이 되면 되는 거니 대신에 얘는 보니까 리셋 이해가 없네요. 없으면 만들어줘야지. 아두이노 기본으로 쓸 때는 이렇게 하고 다른 거일 때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쓴다고 가정하면 자 그럼 아까 했던 대로 DC를 14번에 리셋을 12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연결을 조정한 다음에 저 코드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잠깐 다른 데로 옮겨놨으니까 이 DC 핀을 14번에 어쨌든 간 작동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 리셋. 근데 내가 ESP32 할 적에도 저렇게 했었나라는 일단 의문이 드네요. 어떻게 했는지 기억은 안 나죠. 자, 요 설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허이! 으쌰으쌰! 아까 제일 처음에 안내했던 대로 지금 그대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드웨어 SPI가 아니라 요거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요 생성자를 사용을 해가지고 한번 추라이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요런 애들은 어디 정의가 돼 있는 거지? 그죠? 정의가 안 돼 있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다 정의를 해줘야 되겠네. MOSI CLK MISO. 그럼 지금 이게 요대로 들어가면 되죠? CLK 18번 23, 19 이러면 전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고! 제발 되어주세요. 이거 이 되기는 되는데 이 속도가 아니거든요. 요 속도로 되면 안 됩니다. 일단 뭔가 실마리는 찾았는데 이건데 내가 이거 어떻게 했더라? 지금 하드웨어 SPI로 가야 되거든요. 요렇게 가기는 가야 되는데 요 GFX에 뭔가 설정이 바뀌었나 보구나. 괜히 최신 버전을 설치했습니다. 원래 제가 이거 작동시켜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막 업데이트 할까 말까 하면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얘가 뭔가 내부의 설정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얘가 느리게라도 작동이 되는 거는 소프트 SPI 방식으로 작동이 돼가지고 그랬던 거고, 지금 얘를 고속으로 빠르게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요 첫 번째 있는 생성자 이걸 써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오늘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 보강하는 걸로 하고 일단 시간 안에 할 수 있겠는지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괜히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이 또 손해보는 상황이 생겼네.
빠르게 한번 봅시다. 쭉쭉쭉쭉쭉쭉쭉쭉. 아, 이거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거 하기가 좀 그렇는데요. 아, 이게 맞던가? 잠시 일단 요거 출력이 되면 오케이. 아씨 뭐야 이거. 23, 18, 19 맞잖아요. 23, 18, 19, 23, 18, 19, MOSI. D에서 네 번째 거. (13번) 하자가 전혀 없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거 좀 해볼게요. 일단 얘가 내부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SPI 통신 핀이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GFX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뭔가 제가 테스트했던 결과하고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 업데이트 하지를 말걸. 지금 손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제가 빠르게 손대가지고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손댈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뭐 핀 번호 바꾸는 것도 다 해봤고. 원인이 뭔지 모르겠기에. 크게 지금 두 가지예요. 업데이트를 해서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선이 불량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요 두 번째 주석을 풀었더니 느리게라도 작동이 됐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선은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범인은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추론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나요? 그죠? 요 두 번째 거 지금 주석 풀면 작동이 됩니다. 대신에 엄청나게 느리게. CS 핀을 한번 바꿔본다? 이 시도는 안 해봤는데. 그럼 CS 핀을 15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죠. CS 핀이 5번인 게 조금 별로다. 어차피 요 리셋 핀은 사용 안 되는 것 같으니까 DC하고 CS 이거 두 개만 신경을 쓰면 된다라면, 아무리 봐도 크게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좀 당혹스럽네요. 지금이라도 바로 되면 온수도 값 출력하는 걸로 빡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은데.
자, CS 핀을 다른 데로 바꾸는 시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역시나 묵묵부답이네요. 아씨, 황당하네. 황당합니다. 자기는 뭐 막 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죠? 자기는 뭔가 하고 있는데 화면에 나오는 건 없고. 안 되네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짜잔. 자, 제가 여기 메모해 두겠습니다. 자, 요거는 실패. 실패 이유는 아직 확실히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예제 8번까지만 하고 요거는 다음에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보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3번 ILI 9341 예제를 구현하려고 했으나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하는 바람에 라이브 방송에서 성공적인 예시를 보이지 못했음. 근데 억울하네. 아무리 봐도 안 될 이유가 없는데 더 억울한 거는 뭔지 압니까? 제가 이거를 한번 돌려봤다는 게, 라이브러리 업데이트 하기 전에 한번 돌려봤다는 게 상당히 억울한 포인트네요. 그러면 느리게라도 해본다? 느리게라도 해본다는 방법이 일단 있긴 있고, 근데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기에 한 조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할 수 있는 걸 조금만 더 한번 건드려 보죠. 내가 핀을 지금 헷갈리게 꽂아놓은 게인가? 하나, 둘, 세 번째 CS 맞고. 자, 이제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고요. 되든 말든 이제 즐겁게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즐겁게 놀면서 하루를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네요. 저는 이미 보여드릴 거는 다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좀 몇 가지 바꿀 수 있는 거 바꿔가면서 해볼게요. 그 시도를 하시면 언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냅다 해보는 겁니다. 지금 녹화 나가고 있는 것처럼 냅다 해보고 될 때까지 해보는 겁니다. 이거 제가 즐겨 사용하는 그 LCD인데요. 이 괜히 업데이트를 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의 위험성 오늘 보셨다, 그죠? 함부로 업데이트를 하면 내가 쓰던 환경을 그대로 쫙 이렇게 가지고 가야지. 함부로 업데이트를 하면 녹한다처럼 이런 사단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 그 마지막 수가 하나 있네요. 제가 ILI 9341 라이브러리는 이건 업데이트를 안 했었거든요. 아까 전에 GFX는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얘도 최신 버전을 설치를 해본다. 그 경우의 수가 있겠네요.
그거 해보고 안 되면 깔끔하게 오늘 접고 룰루랄라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아까 제가 업데이트 하려다가 안 했었잖아요.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얘가 열려 있어서 안 될 수도 있겠다. 얘가 지금 그 내부 파일이라서 열려 있어서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되네. 그럼 일단 얘 끄고. 어떻게 덮었었지? 자, 그럼 DC가 지금 2로 돼 있고 얘가 5로 돼 있으니까. 요렇게 했는데 작동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때 찍어놨던 동영상이 있는데 그걸 한번 봐야 되겠다. 어떻게 연결해놨는지. 상당히 억울하네요. 안 되네요. 잠깐만요. 너무 억울하다. 15번. 그래. 포기합시다. ILI 9341은 제가 다음에 보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까지 하고 오늘 했던 거를 총 정리해드리자면 FND 모듈 OLED 1602 LCD 2004 LCD 이렇게 4개 온습도 값 띄우는 거하고 내가 원하는 값 출력하는 거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꼭 기억하고 있다가 해결 방법을 찾으면 오늘 라이브 방송 말고 별도로 짤막하게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올린 다음에 여기 링크를 걸어두든지 그렇게 해놓을게요.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늘상 쓰던 건데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 해가지고 그런 긴지 아직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멘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오늘 녹한다가 아두이노 553편 3시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이 열심히 한 것에 여러분들이 화답하는 의미로 화면 요 중앙 하단에 보시면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는 어떤 순수한 의미로 콘텐츠 후원금을 빵빵하게 밀어주시면 제가 더 추진력 있게 재미난 콘텐츠를 만드는데 시드머니로 활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한다의 유튜브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또 다른 방법이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거나 아무 영상이나 보시면 멤버십이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눌러가지고 원하는 어떤 금액대를 보시고 카드 결제를 빡 하시면 유튜브가 33%를 떼먹고 녹한다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전자든 후자든 시드머니를 확보하는데 좋은 방법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카카오톡에 채팅방을 만들어 뒀습니다. 카카오톡 채팅방 검색하는 데 가셔가지고 심심한 녹한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만들어 둔 채팅방이 검색이 될 겁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즐겁게 놀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면
녹화한다는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 있으시면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녹한다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커트.